그의 손이 제 등에서 멈췄어요. 미연 씨.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제 목소리도 침대에 엎드린 채였어요. 상의는 이미 벗었고요. 61세의 늙은 등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37세 남자 앞에서요.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복수하려고 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7년 전 죽은 여자요. 그 여자가 제 약혼녀였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6주 동안 이 남자 손에 제 몸을 맡겼는데 매주 2번 옷을 벗고 침을 맞았는데 그럼 지금까지 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미연 씨, 사랑하게 됐어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제 등 위에서요.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르컹. 좁은 치료실에 우리 둘만 남았어요. 저는 벗은 채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복수와 사랑. 그 경계에서 우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 이제 죽고 싶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 5시간째예요. 눈은 뜨고 있고 천장만 쳐다봤죠. 옆에 아무도 없어요. 20년 전 이혼했거든요. 침대는 넓은데 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려요. 똑딱, 똑딱. 미치겠어요. 7년째예요. 7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수면제 먹어도 2시간, 길어야 3시간이요 깨면 다시 못 자요. 그냥 천장만 보다가 일어나죠. 정신과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선생님은 우울증이래요. 약을 더 줬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어 있어요. 그리고 등이 아파요. 등 한가운데요. 심장 뒤쪽 있잖아요. 거기가 콕콕 쑤셔요. 누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MRI도 찍었어요. 이상 없대요. 아픈데 원인이 없답니다. 전 지금 61세예요. 가회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죠. 아르테라고 25년째 하고 있어요. 작가들 전시하고 작품 판매하고 겉으로 보면 성공한 여자죠.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단골 작가 이 선생이 갤러리에 왔습니다. 60대 중반 수묵화가세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관장님, 얼굴이 왜 이래요? 완전히 귀신 같은데. 거울을 봤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았습니다. 볼은 푹 꺼졌고요. 61세지만 70대처럼 보였어요. 요즘 잠을 못 자서요. 병원 가보세요. 다 가봤어요. 소용없어요. 이 선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관장님, 삼청동에 한의원 하나 있어요. 거기 원장님이 신의 손이래요. 한번 가보세요. 신의 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죠. 목요일엔 세무사 고 선생이 왔어요. 제 동갑이에요. 12년째 세무 상담받고 있죠. 미연 씨, 얼굴색이 왜 이래요? 아파요? 잠을 못 자서요. 7년째예요. 고 선생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 아는 한의원 있어요.
삼청동에. 불면증 치료 진짜 잘한대요. 제 친구도 거기서 나왔어요. 삼청동? 또요? 금요일엔 갤러리 옆 카페 사장님이 물었어요. 관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혹시 잠 못 주무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도 예전에 불면증 심했거든요. 삼청동에 한의원 있는데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삼청동 한의원. 세 사람이 똑같은 곳을 추천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명함을 봤어요. 이 선생이 준 거예요. 메칸의원, 강서윤 원장, 삼청동.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이 절 살려주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메칸 의원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예약하고 싶은데요. 불면증 치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미연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0.5초? 1초? 아주 짧았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뭔가 멈춘 것 같은 순간. 네, 한미연님.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7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의원 원장이 7년 전부터 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10시 삼청동 한의원 앞에 섰습니다. 메칸의원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보였어요. 작고 조용한 한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약초 냄새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남자가 나타났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키가 180은 됐어요. 한복 같은 옷을 입었는데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뭐보다 놀란 건 나이였어요. 젊었어요. 너무 젊었어요. 한미연 님이시죠? 강서윤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차가웠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엔 하얀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손목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그가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7년 됐군요. 네. 뭐가요? 불면증이요. 7년째 못 주무시죠?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맥에 다 나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등이 아프시죠? 심장 뒤쪽. 거기가. 어떻게 아세요? 맥이 막혀 있어요. 심수혈이요. 거기가 막히면 등이 아프고 잠을 못 잡니다. 심수혈? 처음 듣는 말이에요. 치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어요. 등 전체에 침을 놓아야 합니다. 상의를 벗으셔야 해요. 귀를 의심했어요. 벗으라고요? 네. 등에 있는 경혈들을 직접 봐야 합니다. 옷 위론 불가능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61세 늙은 등을요?
이 젊은 남자 앞에서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단호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전 망설였어요. 하지만 7년이에요. 7년 동안 지옥 같았어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알겠습니다. 침대에 엎드리세요. 상의는 여기 걸어두시고요. 그가 밖으로 나갔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브래지어도 풀었어요.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가죽이 피부에 닿았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갑니다.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편하게 계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등에 닿았어요. 찬 손가락이 등뼈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목에서 허리까지 한 뼈 한 뼈 확인하듯이 숨을 참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요. 손가락이 등 한가운데서 멈췄어요. 아픈 곳이었습니다. 아파요? 네. 많이 막혀 있네요. 7년 동안 쌓인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차가웠는데 지금은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침을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따끔할 거예요. 따끔. 침이 들어갔어요. 등 한가운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따끔, 따끔, 따끔. 침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등 전체에, 목에서 허리까지, 그리고 느꼈습니다. 침이 들어간 곳에서 뭔가 퍼져나가는 걸요. 따뜻한 기운이요. 아니, 뜨거운 거요. 선생님. 네. 이상해요. 뭔가 뜨거워요. 침묵이 흘렀어요. 5초쯤? 그게 정상입니다. 막혔던 곳이 뚫리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전 침대에 엎드린 채 느꼈어요. 등에 박힌 침들을요. 그리고 이 남자의 시선을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에요. 이 남자, 날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그때 몰랐습니다. 이 침들이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7년 전 제가 잊으려고 했던 그날을 깨우려 한다는 걸요.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잤어요. 5시간으로 7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꿈도 안 꿨어요. 그냥 깊이 빠져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조금 옅어졌고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네. 바로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잤어요. 5시간이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한 번으론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오셔야 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 한의원에 갔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7시 마지막 환자는 늘 저였어요. 다른 환자들이 다 가고 나면 치료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어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61세 늙은 등을 보이는 게 침대에 엎드리면 그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잘 잤어요. 4시간 정도요. 등 통증은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속 치료하죠. 침이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10개쯤 됐을까요? 어둠 속에서 그의 손길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치료하면서 그가 자꾸 질문했거든요. 갤러리 일은 어때요? 힘드시죠? 뭐, 그럭저럭이요. 오래 하셨어요? 25년 됐어요. 25년. 그럼 사고 같은 거 없으셨어요? 갤러리에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고?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요. 스트레스가 심해 보이셔서요. 혹시 큰 사건 같은 거 겪으셨나 싶어서요.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연 씨, 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이 잊으려고 해도 몸은 기억합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뭘 기억한다는 거죠? 선생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한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잤어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갤러리였어요. 제 갤러리. 그런데 천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큰 조각품이 떨어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 얼굴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피가 보였습니다. 많은 피. 으악.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고요. 왜 이런 꿈을 꿨지? 다음 치료 때도 물어봤어요. 선생님, 전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이요? 갤러리에서 뭔가 떨어지고 누가 다치는. 그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계속 그런 꿈 꾸세요? 네, 자꾸 꿔요. 왜 그럴까요? 억눌린 기억이 올라오는 거예요. 치료하면서 막혔던 게 풀리니까요. 그럼 언젠가 기억나는 거예요? 침묵. 그럴 수도 있죠. 그날부터 악몽은 더 심해졌어요. 떨어지는 조각품, 쓰러진 여자, 피, 비명,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낮에는 기억이 안 나요. 7년 전 그날이요.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4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옷을 입는데 그가 물었어요. 미연 씨, 7년 전에 뭐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요? 왜 자꾸 7년 전 얘기를 하세요? 당신 몸이 말하고 있어요. 7년 전부터 막혔다고요. 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정말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 옷을 입고 뛰쳐나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이 남자, 뭔가 알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에요. 이 남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어요. 침술 없인 다시 잠을 못 자거든요. 그에게 중독됐어요. 그의 손길에, 그의 침에, 그의 치료실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6주째 되던 금요일 밤 10시였어요. 갤러리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전시를 취소했거든요. 갑자기요, 3개월 준비한 전시였어요. 한의원에 갔을 때 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괜찮아요.
침대에 누우세요. 옷을 벗고 엎드렸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짚었습니다. 여기 완전히 뭉쳤네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일 때문에요. 침이 들어왔어요. 따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침이 더 아팠어요. 아파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아프죠? 심장 주변이 너무 막혀서요. 좀 깊이 넣어야 해요. 따끔. 침이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뭔가 터졌어요. 가슴 속에서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연 씨?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전 멈출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10분? 20분? 울음이 멈췄을 때 전 지쳐서 침대에 엎드려 있었어요. 미연 씨, 네, 말해도 돼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제가 7년 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의 손이 딱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갤러리에서요. 전시 중에 사고가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형 조각품이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2톤짜리요. 그게 관람객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요? 죽었어요. 현장에서요. 27살 여자였어요. 전 계속 말했어요. 7년 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을요. 시공업체가 부실 공사를 했대요. 천장 고정 장치가 불량이었대요. 하지만 숨을 들이켰어요. 전 갤러리 관장이에요. 제가 그 조각품을 전시했어요. 제가 안전검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은 거예요. 미연 씨, 경찰 조사 받았어요. 시공업체랑 저랑 둘 다요. 결국 시공업체 책임이 더 크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제 책임도 있다는 거요. 그래서 합의했어요? 네. 유족한테 합의금 드렸어요. 많이요. 보험금하고 제 돈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왜 죄책감을 느끼세요? 당연하잖아요. 제 갤러리에서 사람이 죽었는데요.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27살이에요. 젊은 여자였어요. 앞날이 창창했을 텐데. 제 갤러리에 왔다가 죽었어요. 그 후로 전 잠을 못 자요. 꿈에 나와요. 그 여자가요. 떨어지는 조각품이 보이고 피가 보이고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연 씨, 그만하세요. 선생님, 전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차갑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몰랐어요. 이 남자가 7년 전 죽은 그 여자의 약혼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비가 왔어요. 장대비였습니다. 천둥까지 쳤죠. 저녁 7시에.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어머, 완전히 젖으셨네요. 서윤이 타월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우산이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요. 옷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젖은 블라우스를 벗었습니다. 불에 지어도 젖었더라고요. 다 벗고 침대에 엎드렸어요. 노크 소리 들어갑니다. 서윤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등 위쪽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침이 들어왔어요. 목 뒤, 어깨, 등 위쪽. 그런데 밖에서 천둥이 쳤어요. 우르르컹?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아, 침 하나가 빠졌어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서윤이 급히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미연 씨, 가만히 계세요. 침이 빠지면 출혈될 수 있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정말 가까웠습니다. 10cm? 아니 5cm? 그의 얼굴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후. 거친 숨소리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다시 놓을게요. 그의 손이 제 등에 닿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떨렸습니다. 선생님, 손이 떨려요.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침을 다시 잡았어요. 하지만 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등에 손을 얹은 채 멈춰 있었어요. 선생님? 대답이 없었어요. 전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선생님, 미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요. 네,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뭔데요? 당신한테 처음부터. 그가 말을 멈췄어요. 밖에서 또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르컹? 불이 잠깐 나갔다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뭐요? 복수하려고 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7년 전 죽은 여자요. 그 여자가 제 약혼녀였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진짜예요. 박혜진, 27살. 7년 전 당신 갤러리에서 죽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침으로 기억을 깨우고 악몽을 꾸게 하고. 그만해요. 하지만 미연 씨.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저도 힘들어요. 당신을 미워하려고 했는데. 나요. 뿌리쳤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침이 아직. 그가 저를 붙잡았어요. 두 팔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연 씨, 제발 들어요. 왜요?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사랑해요. 세상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사랑하게 됐어요. 복수하려고 했는데 당신을 알아가면서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뭐라고요? 저도 선생님 없인 못 살아요. 선생님 손길 없인 잠도 못 자요.
선생님 생각하면서 살아요. 매일. 그가 저를 더 세게 안았어요. 미안해요, 미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혜진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선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쳤어요. 하지만 우린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복수와 사랑, 증오와 용서, 그 경계에서 우린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전 한의원에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연 씨, 치료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꼭 오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하지만 전 답하지 않았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 남자는 7년 전 죽은 여자의 약혼자예요. 그리고 전 그 여자를 죽게 한 사람이고요. 사랑? 말도 안 돼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책감과 의존일 뿐이에요. 하지만 몸이 반응했어요. 일주일 만에 불면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2시간, 1시간, 그리고 아예 못 잤어요. 등도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뒤쪽이요.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갤러리에서 일하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관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등이 좀 아파서. 병원 가보세요. 병원? 한의원 말고 무슨 병원이 소용 있겠어요? 2주가 지났어요. 얼굴이 다시 망가졌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았고 볼은 푹 꺼졌어요. 그날 오후 5시쯤이었어요. 갤러리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왜 왔어요? 미연 씨, 얼굴이 왜 이래요? 상관없어요. 돌아가세요.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더 악화돼요. 됐어요. 전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지금 등 아프시죠? 잠도 못 주무시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아파요. 잠도 못 자요. 하지만 선생님한테 갈 순 없어요. 왜요? 왜요? 소리쳤어요. 선생님이 누군데요? 혜진 씨 약혼자잖아요. 그리고 전 혜진 씨를 죽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미연 씨, 나이도 봐요. 전 60일이에요. 선생님은 37이고요. 24살 차이예요. 저 늙은 여자예요. 선생님 엄마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요?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꼬셨다고 할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전 상관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서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미연 씨,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이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혜진이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둘 다예요. 그럼 둘 다 아니라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제가 의사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라고 생각하면요?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요? 혜진 씨가 있잖아요. 죽었지만 우리 사이에 있어요. 영원히요.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혜진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 혼자 7년 동안 죽어 있는 거요. 하지만 미연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 7년 동안 혜진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당신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혜진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확신해요? 네.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죄책감 안고 살아온 제가요? 네. 저랑 함께라면요. 전 손을 뺐어요. 못해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언제 준비돼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원히 안 될지도 몰라요. 서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기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만나세요. 싫어요. 왜요? 당신 아니면 의미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사랑하는데 할 수 없어요. 나이도 과거도 죄책감도 모든 게 우릴 가로막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이대로 끝인가? 3주가 지났어요.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못 잤어요. 등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고요. 그날 아침 갤러리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뭐죠? 관장님, 7년 전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익명 제보 들어왔습니다. 부실공사 은폐하고 유족 입막음했다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실 아닌가요? 댓글에서 난리예요. 답변해 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전 겨우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누가 제보한 거지?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연 관장님이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낯설었습니다. 누구세요? 김태훈입니다. 7년 전 갤러리 시공한 사람이요. 심장이 멈췄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요즘 한의원 다니시더라고요. 강서윤 원장님이랑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다 알아요. 그 한의사가 누군지도요. 박혜진 약혼자죠? 복수하러 온 거예요. 숨이 막혔어요. 제보 당신이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관장님이 입 다물지 않으면요. 무슨 소리예요? 7년 전 진실 말하면 안 돼요. 부실공사는 제 책임이지만 관장님도 책임 있잖아요. 안전검사 안 한 거요. 우리 둘 다 망해요. 협박이었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한의사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이 증거 모으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전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갤러리 문이 두드려졌어요. 미연 씨, 저예요. 서윤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기자들 봤어요. 누가 제보했어요? 김태훈이라는 사람이. 알아요. 7년 전 시공업체 대표죠. 선생님이 어떻게... 서윤이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뭔데요? 7년 동안 모은 증거예요. 김태훈의 부실공사 도면, 안전검사 조작 서류, 보험금 횡령 증거까지요. 손이 떨렸어요. 이걸 어떻게... 밤마다 조사했어요. 7년 동안요. 혜진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진범을 꼭 잡으려고요.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미연 씨는 피해자예요. 김태훈이 진짜 가해자고요. 이제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하지만 저도 책임 있어요. 전 아니에요. 서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 보세요. 안전검사 통과 서류예요. 관장님 서명 있죠? 이거 위조예요. 네. 김태훈이 관장님 서명 위조했어요. 실제론 안전검사 안 했는데 서류상으론 통과한 걸로 만든 거죠. 서류를 봤어요. 제 서명이 있었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이게 위조라고요? 네. 필적 감정 받았어요. 관장님 글씨가 아니래요. 무릎이 풀렸어요. 그럼 전 죄가 없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없었어요. 다 김태훈이 꾸민 거예요. 울음이 터졌어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미연 씨, 서윤이 저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때였어요. 갤러리 뒷문이 쾅 열렸습니다.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한미연, 김태훈이었어요. 그리고 덩치 큰 남자 하나 더. 당신이 김태훈이군요. 서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증거 다 내놔. 안 그럼 이 여자 다친다. 태훈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어요. 칼이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서윤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뭐, 통화 중이에요. 다 녹음되고 있고요. 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가, 그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서윤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미연 씨 뒤로.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었어요. 꼼짝 마. 경찰이다. 갤러리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태훈과 그 남자는 체포됐어요. 전 서윤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끝났어요, 미연 씨. 이제 끝났어요. 7년 동안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그날 밤 서윤의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온돌방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연 씨, 네. 오늘 함께 있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목소리도 제 목소리도. 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어요. 서윤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10cm, 5cm, 3cm.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촉촉하고 따뜻했어요. 처음엔 살짝 탐색하듯이. 그리고 점점 깊어졌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의 혀가 제 입술을 파고들었습니다. 전 받아들였어요. 61년 인생에서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어요. 손이 움직였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연 씨 떨고 있어요. 저도 떨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블라우스 첫 단추가 풀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씩 풀릴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지막 단추가 풀렸어요.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늙은 몸이라.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그가 제 어깨에 입 맞췄어요. 아름다워요. 정말로요. 손가락이 제 등을 따라 내려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덜미에서 등뼈를 따라 허리까지. 불에 지어 고리가 풀렸습니다. 아, 그것마저 벗겨졌어요. 상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61세의 몸이요. 하지만 서유는 그 어떤 실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빛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미연 씨, 그의 손이 제 등 중앙을 짚었어요. 여기요. 7년 동안 아팠던 곳. 손끝에서 온기가 퍼졌어요. 침술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뜨겁고 더 간절했어요. 이젠 안 아파요. 속삭였어요. 당신이 치료해줬으니까. 이불이 깔렸어요. 그 위에 함께 누웠습니다. 그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손이 계속 움직였어요. 어깨를, 팔을, 옆구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침술할 때처럼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하지만 목적이 달랐죠. 치료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여기도 아팠죠? 허리를 짚었어요. 응. 여기는요?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응. 대답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 숨인지 그의 숨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뜨겁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연 씨, 괜찮아요? 응. 계속해요. 손이 더 깊이 들어왔어요. 경계를 넘었습니다. 몸과 몸이 완전히 밀착됐어요. 아,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천천히요. 아파요.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하지만 전 말했어요. 아니에요. 좋은 아픔이에요. 그렇게 우린 하나가 됐습니다. 61세와 37세. 나이 차이 24살. 하지만 그 순간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의 온기만이 존재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요.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 그냥 평온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서윤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평생 함께할 사람. 61세에 찾은 진짜 사랑.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1세에 시작한 사랑.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그 나이에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저도 7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어요.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였어요. 옷을 벗는 용기, 마음을 여는 용기, 다시 사랑하는 용기.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포기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젠 늦었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도, 60대도, 70대도요. 사랑받을 자격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행복할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 차이 나는 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망설이고 계신 사랑이 있나요?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뜨겁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를 잊은 사랑, 금기를 깬 만남.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저처럼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